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가 티슈 프렌들리한 보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하이니스 유니버스의 첫 번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장님들이 대부분 오늘 강연도 대부분 무슨 강연이냐면 보철을 어떻게 하고 보철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저도 그동안 강의를 많이 했던 개념인데, 원장님들 하이니스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HS1, H7이라는 임플란트 만들고 있고요. 해외 아까 2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HS1은 사실 O사의 모양을 대부분 카피를 하죠, 보통. 그래서 그런 모양에 가까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HS1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HS7을 선호합니다. 그 형태가 제가 좋아하는 이메일 로딩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식립감이 저는 훨씬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H7 모델의 어떤 구조학적인 특징을 보면 약간 항아리 같아요. 뒤에 모델도 있으니까 보시면 알 건데,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고 위쪽과 아래쪽이 조금 더 이렇게 얇아진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아래쪽이 이렇게 테이프한 형태는 식립감을 좋게 하기 위한 거고, 위쪽에 얇은 것은 피줄골에 지나친 데미지를 주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이 발전된 표면 처리 기술이 우리 임상에 있어서 즉시 로딩과 얼리 로딩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우리 김영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서피스는 그간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고요. 임플란트를 거칠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머신드 서피스에서 러프 서피스, 그리고 나노 서피스부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UV 처리라든지 플라즈마 액티베이션 또한 어떤 목적이죠? 임플란트 표면 반응성을 증가시켜서 뼈에 더 빠르게 붙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즐겨 쓰고 있는 거는 나노 서피스, 거기다가 플라즈마 액티베이션 하는 것을 저는 환자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환자한테 요구하는 진료비에 대한 당연성이라고 생각하죠.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말했을 때 뭔가 당연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저도 38만 원 받아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해주는 거 다 해주는데, 그거를, 그런 저가 임플란트를, 제가 심는 임플란트가, 저는 환자한테 얘기합니다. 임플란트가 싼 병원은요, 의사가 실력이 없거나 거기에 자기 실력에 자신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표면 처리를 이렇게 좋게 했을 때 당연히 셀 부착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셀로 인해서 우리가 진 익스프레션도 높아지고요. 우리 오스테오블레스트로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본 임플란트 컨택 레이시오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존 데이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스테오제네시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디스턴스 그리고 컨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로 나눠진다. 우리가 흔히 과거에 알고 있었던 개념은 임플란트 페리페랄부터 우리가 본이 자라 들어오는 디스턴스 오스테오제네시스만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도 본이 자라 들어가는 이런 컨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일어나려면 임플란트 표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임플란트 표면에 많은 프로테인과 많은 셀들이 부착할 수 있고 고형성을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오스테빌리티 디핑 구간 없이, 스테빌리티 디핑 구간 없이 언제든 어떤 시기든 임플란트에 로딩을 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서피스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하이 시스템의 서피스를 비교했을 때 하이 시스템에서 원래 있었던 SLS 서피스, 여기에 울트라 SLS 서피스가 보여주는 이 샘 사진상의 단면적은, 거칠기는 기존의 서피스랑은 많이 다름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서피스가 좋다고 말하는 스트라만 임플란트랑 비교해서 거의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게끔, 반면에 그 서피스 표면 처리가 좀 부족한, 좀 더 확대해 볼까요? 회사에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양호한 그런 서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철만 단순히 생각하다 보니, 아, 여기는 보철을 써지 임플란트는 벨로일 거야 생각했겠지만,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저는 모든 케이스에서 이 하이7 임플란트를 굉장히 즐겨 쓰고 있습니다. 타사의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표면 처리가 덜 된 부분, 그리고 깊이가 다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이 시스템에서는 지금 하이스 SLA 그리고 울트라 SLA를 1000배, 5000배 비교한 영상에서 보시면 얼마나 러프니스가 균일하게, 아름답게
STEM 사진상에서 보여줌을 원장님들께서는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 임상적인 프로토콜입니다. 환자가 오고 진단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메일 로딩을 할 수 있는, 특히 전치부라든지 풀마우스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연조직의 형태를 리세이핑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조직 모양을 내가 잡아주고 내가 능동적으로 잡아낸 연조직의 파이널 보철을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지금 이렇게 케이스에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이드 서저리를 위한 임프레션 테이킹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수술을 합니다. 발치를 하고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가이드 서저리를 하고요. 자, 여기 8개의 임플란트를 계획했고요. 14번, 16번은 타사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의 이제 보험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보험 임플란트는 또 환자가 요구하는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되고, 제가 나머지 영역에서 하이니스 7 임플란트를 시술했고요. 특히 여기서 이 환자에 있어서 시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13번 부위가 굉장히 본 디펙트, 그러니까 발치 부위가 이제 디펙트가 커서 초기 고정을 좀 얻기도 힘들었고 굉장히 본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초기 고정도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손으로만 체결해서 끼우는 수준의 임플란트 체결과 페이스 어버터먼트 체결했고요. 오히려 14번은 좀 괜찮았는데 16번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시술 끝나고 초기 고정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환자는 템덴처, 저는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덴처를 디자인해서 장착을 해줬는데, 이 환자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ISQ 레벨을, 저는 이제 IST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장비를, 애니체크라는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하이니스랑 조합이 제일 좋습니다. 환자가 올 때마다 저는 측정을 합니다. 일회성의 측정만 가지고 수치가 높으니 임프레션이 뜬다? 사실 저는 의무시하고 있고요. 아까 세빌티 디핑 구간이 안 나타나는 걸 확인했을 때 저는 임프레션을 뜨는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단순히 한 번에 70 이상 나왔다고 하면 위험할 수가 있겠죠. 이 환자에 있어가지고 환자가 초기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기 고정 값을 반드시 차트에 저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초기 고정이 낮았던 임플란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빠른 시기에 9주밖에 안 되는 시점에 70 이상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이때 템퍼럴 보철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14번 타사의 임플란트, 5사의 임플란트인데요. 타사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초기 고정 비교적 다른 게 괜찮았지만 오히려 ISQ 밸류가 떨어지고 모빌리티까지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페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3번 굉장히 손으로만 집어넣었던 거는 5주, 9주째 때 굉장히 높아짐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타사의 임플란트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 이걸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골질이 약한 영역에서도 이 하이니스 임플란트를 쓰게 되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9주차 때 14번 임플란트를 제외한 나머지 임플란트 가지고 얼리 로딩을 시도할 수가 있었고요. 먼저 저도 페이스 드리븐 보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된 템퍼럴 보철을 먼저 했고요. 14번은 제외시켰습니다. 파닉 처리를 했고요. 기다려도, 하지만 14번은 제 값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보철만 파이널 보철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약 15조 되는 정도밖에, 빠른 시기 D4밖에 안 되는 이 분에서 빠른 시기에 보철물을 파샬로 조금씩 끼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치부까지 장착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페일 처리를 했던 14번 부에 임플란트를 새로 심으면서 불안하니까, 혹은 또 여기다가 즉시 로딩을 하고 싶은 마음에 15번 부에는 하이니스 7 임플란트, 좀 더 제가 이제 믿을 수 있는 7 임플란트를 하나 더 심어서 여기다가 수술 당일날 바로 템포라리 보철까지 장착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음 케이스에서도 사실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을 제가 너무 오버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니스 픽처의 굉장히 높은 저점성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덴처도 없이 저를 만나고 7일 만에 이렇게 치아를 가지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제가 하이니스 유니버스의 확장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그냥 슬라이더 작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니스 유니버스 어떻게 확장하느냐? 두 번째 하이니스 유니버스는 이겁니다. 드디어 원바디 픽처가 나오게 되고요. 사실 제가 4년 전부터 요구했습니다. 원바디 픽처가 필요할 것 같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이름은 넥처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이 픽스의 특징에 대해서 아마 뒤에 부스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징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커넥션은 우리가 써왔던 커넥션과 동일합니다.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숏 베이스 기반이고요. 그래서 앵글드 어트먼트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픽스의 원료는 티타늄 그레이드 4의 B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도 4보다 훨씬 더 높은 강성을 가지는 그런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물성 또한 믿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7보다 조금은 더 디자인이 스려드가 조금은 더 이렇게 조금 날카로운 디자인이 돼 있죠. 7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을 생각하면 되는데 좁은 골폭에서도 좀 더 용이하게 그리고 좀 더 높은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했고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이 식립을 테스트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려드의 변형이라든지 파절 같은 건 전혀 없이 확인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더 우선적으로 이 픽처가 아마 초기에 물량이 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심포지엄 참석자라고 얘기하시면 이거를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것도 있는데 이 픽처의 아래쪽 하단을 보면 약간 플랫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브라든지 상악동은 밀고 올라갈 수 있고요. 너브 같은 경우는 너브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하이니스가 하나정밀기계라는 회사와 MOU를 맺었습니다. 대부분 아시죠? 하나라는 회사가 첨단 무기, 항공우주 산업에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이 하나정밀기계라는 회사는 CNC 장비에 있어가지고 특히 자동차의 정밀 공정을 위한 그런 시장의 90% 정도를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치과용 5축 밀링기를 개발했다고 하고 이 회사에서 제일 먼저 하이니스에서 먼저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하이니스에 연락을 해서 이 하이니스를 자기들이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그래서 하이니스랑 MOU를 맺었고 하이니스를 통해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는 이 하나 정밀 공정에서 만드는 밀링기를 독점 공급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2025년 하이니스 유니버스의 새로운 에코시스템입니다. 하이니스 유니버스의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우리는 보철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임플란트, 그리고 원바디 픽처까지, 티슈 레벨 픽처까지, 그리고 밀링기, 그리고 스캐너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저랑 같은 고민을, 발전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망설이지 말고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부터 묵혀둔 게 있다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픽처에 대해서도 묵혀뒀다면 사용하시고요. 저랑 같은 많은 고민들 해나가시면 아마 내년 이 자리는 좀 더 빛이 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마치겠습니다.